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자, 이제 전세권자는 여기 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이걸 전세권 소멸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 줘야 될 것이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는 동시행항변권의 관계가 있는데,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것은 돈은 중요해, 안 중요해? 금전은 중요하니까 금전 반환 의무자와 그러면 금전을 반환할 때에 타방 당사자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 꼭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전세금은 금전이지? 그러면 전세금 반환은 동시행해야 돼. 그러면 전세금 설정자가 전세금 줄 때 전세권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거 물어봐.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넘겨줘야 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넘겨줘야 돼.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만 넘겨받았어도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인도해줘야 돼.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야 돼.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어느 것이냐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연습을 머릿속에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전세금 설정자가 반환할 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명도하면 안 되고 서류까지 넘겨줘야 되고,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주시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기존에 꾸어준 돈이 있었다면 줄 게 뭐 있어? 내가 받을 돈을 퉁치면 되지. 해서 전세권 설정자는 소비 차용금 채권으로 우리의 전세금 채권과 상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상기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전세권에서 배우는데 지금 있다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럼 확인하지 말자고. 자, 지금 배우는 건 일부자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을이 여기 2층에만 전세권 갖고 있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전세권 갖고 있어, 일부의 전세권 갖고 있어. 그 일부의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는 일부지? 그럼 도면을 첨부해야 돼. 등기 신청할 때 일부. 그런데 특정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할 때는 특정층 전부지? 그때는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 명확하니까. 그게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지금 배우는 건 이제 일부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때 일부 전세권자 경매 신청할 때는 이제 이 부분만 경매 신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외한 전부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해하면 돼. 이 부분만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다만 영향력을 미쳐야지 다른 부분까지 경매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 밑줄 그으셔. 그것이 양가로 4번.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매 오면 전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경매 신청은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두 개를 비교하면 돼. 자, 일부 전세권 저기 보자. 일부 전세권자는 여기 일부 전세권 나왔어. 일부 전세권. 그럼 일부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액은 경매를 하면 누군가 경매하면 요만큼만 경락대금이 있겠어 없겠어? 지금 1층, 2층, 3층인데 구분 등기 안 돼 있다고.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그러면 이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하면 요 부분만 경매가 이루어져 전부를 경매해. 그러니까 전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 일부 전세권자는 논리적으로. 다만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겠지만 경매 신청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보자.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아. 알아들어? 왜? 지금 다시 한다. 이게 1층, 2층, 3층인데
이게 조흥은행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조흥, 지금은 없어졌지만 조흥은행이 갑 소유 2층 건물 일부에 전세권 갖고 있고 전세금이 10억이야. 근데 갑이 조흥은행에 전세금 반을 해주지 않자 이 사람이 경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분만 경매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일부니까. 그럼 일부에 대해서 경매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부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을은 굳이 경매하려고 한다면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만들어야 돼. 이것을 구분 등기를 해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은 경매 목적물은 3개예요. 경매 목적물 1개야. 1개예요. 지금 구분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단독 소유니까. 여러분들 1층, 2층, 3층이라고 해서 그것이 건물 3개가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집합 건물은 구분 등기 되어 있어야만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LH 공사에서는 그 임대주택 있지? 임대 25층짜리인데 그건 구분 건물이야? 단독 건물이야? 단독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구분 건물은 구분 등기로 해야만 구분 건물이고 이건 소유권이 1개라고. 1개.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거 일부 전세권이라고 그래. 2층에 구분 등기 안 돼 있으면. 그럼 이걸 이 사람은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부도 경매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어. 경매를 못해. 그럼 어떻게 경매하라고 그랬어? 굳이 한다면 분할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분할하기 전에는 누군가 경매하지. 그럼 통째로 하나겠지. 그럼 거기에서 순서대로 우선 변제한다니까. 이건 1개니까 여기에 을구에 보면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있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을구가. 이 건물 을구가 3개요. 1개야. 1개밖에 없으니까. 답구도 1개밖에 없다고. 이해하셨어? 그렇게 이해하셔. 그래서 자, 일부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때는 요만큼만 사는 거야. 전부의 경락대금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의 경락대금에서 받아. 전부에서. 그러나 경매 신청할 때는 전부를 경매 신청해. 전부는 안 돼. 그러면 일부는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굳이 경매하려거든 구분 건물 만들어서 해야 돼. 구분 건물 만들어서. 그런데 구분 건물 만들려거든 전세권자 지가 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가 구분 등기 하는 거는 건물 소유자 자유니까.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전세권 마치자. 자, 118페이지에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풀어볼 것도 없다. 풀어볼 게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고 5분간 쉬었다가 유치권 강의할 테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으로 오셔.